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익스포트 체인지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바디 페인트를 3D max에서 그러니까 바로 클릭 한 번만에 모델링하고 텍스처 파일을 연결을 해서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하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뭐 이런저런 팁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바디 페인트를 요즘은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게임 그래픽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한데 노말맵 위주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하시고 보통 학원에서도 많이 권하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신입이죠. 그러니까 경력 사원이 아니고 신입으로 취업을 할 때는 손맵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필히 있어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할 얘기도 많고 좀 그런데 잘 모르시는 학생들 특히 이제 학원의 어떤 그 수업이나 영업 방침에 이끌려서 노멀맵이나 이런 지브러시 쪽을 먼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컴퓨터 계열은 그림이나 이런 미적인 감각에 대한 기준치, 그러니까 능력치를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손맵 데이터,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멀맵처럼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테크니컬한 요소가 많이 포함된, 그러니까 둘 다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손맵 그래픽이랑 노멀맵 같이 하셔가지고 조금 구색을 잘 갖춰가지고 취업을 하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손맵 그래픽은 그러니까 실사 작업물에 비해서는 작업 속도라든가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난이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먼저 좀 제대로 익히시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최소한 한 두세 개 정도는 가지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노멀맵 작업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도 갖추어서 골고루 어떤 능력치를 갖추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익스포트 체인지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디 페인트를 우리가 활용할 때는 자, 해당 모델링을 OBJ 파일 혹은 FBX로 넘겨서 텍스처를 또 별도로 입히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했는데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익혀 놓으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 포트폴리오. 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좀 업그레이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원래 이 학생이 작업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특히 얼굴 위주로 이제 많이 손을 봤죠. 그러니까 피부 색깔은 그대로지만 이제 눈이나 여러 가지 모델링도 보시면 살짝 다릅니다. 얼굴의 외곽 형태. 지금 요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 뭐 요거는 제가 작업한 거를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이 작업 했던 우리 학생 작년 그러니까 중순에 이 작업물을 완성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1월 초에 취업을 했고 이 작업물을 통해서 면접 때 이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좋은 인상을 줬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준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퀄리티를 내는데 뭔가 한계를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자, 머리하고 요 바디 부분의 오브젝트는 별개로 되어 있고 머티리얼도 별개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보세요. 유틸리티 탭으로 가서요. 자, 하단에 여기 보면 바디 페인트 익스체인지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익스포트 셀렉트 그러니까 선택한 요 머리를 바로 넘겨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바디 페인트 바로 실행이 되고 자, 보세요.
텍스처도 같이 이제 입혀져서 바로 이렇게 열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하기보다는 자, 이렇게 쉐이딩 구조 바꿔주시고 프로젝트도 풀어서 자, 똑같은 구조 그 다음에 텍스트도 열고 그 다음에 브러쉬에서 필압 설정 필압 설정만 딱 하시면 바로 이제 페인팅 작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익스포트 그러니까 체인지라는 그러니까 플러그인인데 요거를 자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쓰는지 그걸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끄고요. 자, 요것도 끄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번씩 그러니까 꼭 이렇진 않습니다. 않는데 한 번씩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이게 미리 보기라는. 자, 됐죠? 자, 그러면은 바디 페인트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나면요 일단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경로를 지금 열어놨거든요. 자, 바디 페인트를 설치를 하고 나시면 자, 프로그램 파일, 그러니까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자, 맥손, 그 다음 바디 페인트 3D에 여기 뭐 익스체인지 플러그인, 익스체인지, 저는 익스포트란 말을 썼네요. 자, 익스체인지 플러그인 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데 자 보세요. 맥스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 그죠? 연결할 수 있게 플러그인 다 제공되고 있고. 자, 그래서 보통 뭐 맥스를 쓰시면 들어가시면 되고. 자, 근데 요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또 버전마다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깐 R18 버전은 자 2016까지 그러니까 2017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6하고 2019를 주로 쓰는데 그래서 2016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요게 맞는 걸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 버전 쓰시는 분은 바디 페인트도 뭐 상위 버전에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 파일, 자, 요 두 개 파일을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복사하셔가지고 3D Max 어디에 넣느냐면 플러그인 쪽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C 드라이브, 오토데스크, 3D Max 2016이죠. 여기서 자, 저번 플러그인 어디죠? 자, 플러그인즈라고 폴더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이제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피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맥스에서 어떻게 또 세팅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틸리티 탭 있죠. 자, 유틸리티 탭 저는 이제 세팅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컨피규어 버튼 세트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나면 자, 여기 보면 바디 페인트 3D 익스체인지라는 옵션이 여기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위로 가져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자, 사용을 하기 전에 바로 익스포트 셀렉티드 하면 또 뭔가 경로를 설정하라 뭐 이런 말이 뜰 거예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set body paint 3D path 요걸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요걸 잡아서 그러니까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바디 페인트 뭐 R18 혹은 뭐 9버전이나 다른 쪽으로도 이럴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다른 버전이 두 개가 깔려 있으면. 그래서 요걸 설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이제 방법은 다 알려드렸고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아까는 제가 머리 하나만 선택해서 바디 페인트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좋은 게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머리가 아니라 바디도 같이 선택을 해서 자, 익스포트 셀렉트 하면 두 개가 또 같이 열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익스포트 셀렉트 하겠습니다. 하면 자, 바디 페인트 실행이 되고 자, 바로 모델링이랑 그죠? 여기 불려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잡아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일단은 자, 머티리얼 쪽은 확인을 해주시고 자, 확인을 하면 두 개를 같이 가져오면 자, 여기 펜슬 버튼이 같이 활성화가 된 게 보이시고요.
자, 오브젝트 당연히 바디하고 헤어가 두 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쉐이더를 콘스탄트. 자, 콘스탄트로 해도 지금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자, 리니어 워크플로우 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일한 구조 색깔로 나오고 있는데, 자, 안 좋은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그것도 되게 밝게 이제 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요것도 제가 없애기 위해 막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자, 찾아봤는데 뭐 머티리얼을 이것저것 막 건드리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는 오브젝트 쪽에 보시면 자, 바디 헤어 모델링 말고도 자, 익스포트를 시키면 카메라 그죠? 뷰포트 카메라랑 자, 인바이러먼트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요 인바이러먼트를 이렇게 자, 빨갛게 빨간색이 나도록 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이제 돌아가도 괜찮죠? 자,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인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페인팅 하는 순간 자, 플리즈 액티브. 자, 이거 항상 나오죠. 써보신 분 알 겁니다. 어딘가 레이어가 꺼져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디 텍스처 같은 경우는 하나도 레이어가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서 헤어 텍스처를 선택을 하면 자, 지금 이 꺼진 레이어가 하나 보이죠, 그죠? 그래서 꺼진 레이어가 하나라도 있으면 페인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이어를 일단 할 수 있고 활성화 시키고 자, 그럼 페인팅이 됩니다. 자, 브러쉬 필압 잡고요. 필압 전원 이레이저 지우개도 잡습니다. 더해서 스미어 툴 있습니다. 자, 제 수업 기초 강좌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스미어 툴 이것도 쓸만합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다 하고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색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디, 얼굴은 바디 쪽이고요. 자, 바디 쪽. 자, 색칠이 잘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여기가 그 헤어 쪽인데 바로 치료됩니다. 이렇게 바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OBJ 파일을 따로 들고 와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머티리얼 탭에 여기 펜슬 버튼이 하나는 꺼져 있을 거예요.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헤어 쪽에 칠을 하다가 다이렉트로 자 보세요. 헤어 쪽은 칠이 되는데 자 마우스 커서를 얼굴 쪽으로 옮기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같이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Shift 키 누르고 요걸 펜슬을 두 개를 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같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OBJ 파일을 불러와서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길 권하고 자 방금처럼 플러그인으로 하니까 어때요? 굳이 이걸 따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조금 편하다는 겁니다. 사소한 기능이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칠을 하다가 컨트롤 A 그러니까 그거죠. 보세요. 머리 쪽을 칠하고 얼굴 칠했는데 자 컨트롤 A 키 누르고 델리트 누르면 보세요. 두 개가 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지금 머리 쪽 여기는 다른 텍스처죠. 얼굴 쪽도 다른 텍스처입니다. 자 얼굴 보세요. 얼굴 칠하고 있는데 자 얼굴 칠하고 확인하면 일로 가야 되죠. 자 칠하고 있죠. 근데 컨트롤 A 델리트 하면 자 두 쪽 텍스처가 동시에 이렇게 저장이 된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상당한 장점이고요. 자, 그럼 이걸 적용한 걸 3D Max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참 그 전에 자, 요걸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3D Max에서 여러분 어떤 환경 설정을 뭐 다르게 하시면 자, 아까 오브젝트 보셨죠? 인바이런먼트하고 카메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설정을 맥스에서 가능하면 특이하게 구성하지 마시고 가장 노멀한 상태로 가져오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D Max가 뷰가 지금 자, 요 캔슬 하겠습니다. 자, 뷰가 뭐냐면 자, 요거죠.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오소그래픽으로 되어 있죠. 자, 오소그래픽 상태에서 넘겨오면 이것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카메라에 보시면 패럴레로 잡혀 있죠. 근데 저는 작업할 때 이제 퍼스펙티브로 합니다. 바디 페인트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자, 패럴렐로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요. 자, 요거를 그러니까 정뷰 그러니까 화면에 딱
픽스에서 보여주는 단축키가 제가 옛날에 H라고 했죠. H 혹은 S키로 누르면 되는데, 자, 그럼 H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H. 짠. 자, 이게 뭐죠? 예. 패럴렐 뷰의 가장 맹점이죠. 그래서 요거 없애는 거, 저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되면, 자, 확대 축소해도, 자,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퍼스펙으로 바꾸고, 다시, H키를 눌러서 이렇게, 저는 작업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화각이 좀 생기게 돼. 화각이 심하면 작업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데, 자, 그런 것도 잡는 법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자, 익스포트로 가져오실 때는, 자, 이거를 퍼스펙으로 해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해서, 자, 그러면 자, 이거 끌게 다시. 자, 근데 요거, 지금 됐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퍼스펙티브로 하는데, 바디 페인트에서 화각이 커서, 그러니까 왜곡이 좀 심한 게 마음에 안 드시면, 맥스에서 좀 그걸 미리 잡아서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각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로 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줄이면, 자, 퍼스펙티브지만, 화각이 조금, 안정된 구조. 그러니까 유저뷰와 같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게 이제 접근이 돼요. 자, 이거 무슨 말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말 나온 김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자, 요게 필드 오브 뷰를 화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화각을, 자, 보세요.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일반 돋보기로 지금 키우면,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이게 화각이죠. 우리가 화각이란 말 씁니다. 자, 필드 오브 뷰.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화각이 커진다는 거야. 바디 페인트 작업하다 보면 화각이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커지면 작업이 또 원활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제 말은 퍼스펙티브 뷰지만 화각을 줄여서, 자, 줄이겠습니다. 자, 키운 다음에 뭡니까 이거 돋보기로 쭉 줄이면, 자, 보세요. 자, 이제 좀 안정감이 있죠. 아까는 너무 원근법이 심했다, 그죠? 퍼스펙티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해볼게요. 자, 익스포트 셀렉트. 자, 열렸습니다. 3D max에서 요 제가 잡은 방향, 위치, 자, 그대로 열린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 퍼스펙으로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 H키로 눌러도, 자, 아까처럼 패럴렐 뷰처럼 뚫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다시 또 환경 설정을 또 해서 또 이것저것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뭐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자, environment, 자, 이거 하고, 자, 이제 안 깜빡거리죠. 모드 프로젝트 잡고, 뭐 텍스처는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셨던 거 있죠. 자, 여기 머리 쪽, 자, 이게 꺼져 있으면 또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뉴 레이어 하나 올리고요. 자, 여기 와서도 뉴 레이어 올렸습니다. 자, 마음껏 칠하면 되죠. 브러쉬, 이레이저. 자, 그러면 지금은 작업이 이제 안정감 있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색칠을 뭐 했다고 쳐요. 이렇게, 그죠? 자, 제가 막 낙서를 하고 있는데, 자, 색칠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칠해 보겠습니다. 자, 머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쑥쑥 칠하고, 스미어 키를 눌러서, 자, 예전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자, 뭐 이런 효과를 줬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브젝트, 그러니까 오브제를 별도로 가져오는 것보다, 자, 이건 한번 보세요. 다른 텍스처지만 이렇게 따로 작업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머리 쪽, 자,
어, 머리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자, 이 와이어를 보면 이제 이해 가시죠? 오브젝트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애들은 따로따로 칠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에 이제 웬만큼 쓰신 분도 맞죠? 자, 근데 한꺼번에 작업이 가능하고, 심지어 자, 프로젝션. 자, 프로젝션으로, 자, 물론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요 사이를 자, 이렇게 칠한다는 게 자,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자, 양 사이드가 같이 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익스포트, 그러니까 기능을 안 써보시거나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분리된 부분에서 처리를 할 때는 양 사이드에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현상이 생기죠. 그럼 색깔도 맞추기 힘들고요. 그죠?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예를 했다 쳐요. 자, 했습니다. 자, 그다음 프로젝트 끄고, 자, 둘 다 딱 적용이 된 거예요. 예.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자, 아무렇게나 하겠습니다. 저장. 자, 텍스트 저장했냐, 맞죠? 얘 해버리면 둘 다 저장이 돼요. 두 개니까 두 번, 그러니까 메시지도 두 번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하죠. 된 겁니다. 자, 그러면 3D 맥스에서 확인할 때도, 예를 들어서 넘겨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가 요건데, 자, 요거는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넘겨버리면, 그러니까 텍스처가 넘어가긴 하는데요. 모델링도 같이 넘어가서 좀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겪어보셔야 알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추천하지 않고요. 자, 맥스로 오셔가지고, 자, 익스포트 시키면, 자, 이게 익스포트 상태가 이제 대기 중인데, 자, 이거를 끄면 됩니다. 자, 끄고, 자, 저는 지금 컴퓨터 느려서 그런지, 자, 이게 뭐 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 다시 켜고, 자, 하면, 자, 보이시죠? 야,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작업을 제가 하기를, 권해드립니다.